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자 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식당가를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청주군이 최근 참외 막걸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고급형과 고급형 두 가지 종류로 내년 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 유통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남부 내륙철도의 문경과 상주, 부천 구간의 선로 연결을 촉구하는 상소문을 청와대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17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6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미에서는 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N차 감염을 포함해 총 30명이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7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하고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이른바 혼밥만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을 저녁 9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들은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토요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백신 접종 완료자 4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 1명이 모임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2주간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 혼자만 들어갈 수 있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7천여 명을 넘어서자 강력한 방역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 잠시 멈춤과 백신 접종에 동참하여 주시고 기본 방역 수칙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도 저녁 9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의 영업시간도 저녁 9시까지로 제한되고 영화관이나 PC방, 공연장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방역 조치에 지역 상인들은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했는데 돌파 감염이 없이 그렇게 안정적이다 이러면은 수긍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미접자 접종자들을 완전히 왕따 같은 사회에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이니까 전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사적 모임 제한으로 매출에도 타격이 크다며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모임 제한을 하고 나면 매출 이런 데도 좀 타격이 있나요? 엄청 많죠. 예, 일단은 직장분들이 다니시는 거를 또 꺼려 하시니까 손님이 없어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 또다시 사적 모임 인원이 크게 제한되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17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6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주 38명, 구미 36명, 김천 11명 등 모두 1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주에서는 모 초등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 17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구미에서는 모 유치원에서 18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3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미시 구평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유아 20명을 포함해 N차 감염 사례까지 총 30명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유아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16일 하루 유아 17명과 교사 1명 등 18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어 17일 오후 4시 기준 가족과 지인, 강사 등 N차 감염자가 10명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아이들의 가족과 지인까지 전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함에 따라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20일부터 중단됩니다. 전교생이 1,000명이 넘거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는 등교 인원수가 다시 제한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포함해 밀집도를 6분의 5로, 중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과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돌봄 교실도 정상 운영합니다. 참외와 막걸리가 만나면 어떤 맛이 날까요? 성주군이 지역 양조장과 손잡고 내년 설 이후부터 참외 막걸리를 생산합니다. 참외 가공품을 다변화해 저급과 유통을 막고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주군이 최근 참외 막걸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막걸리는 먹는 데 문제가 없지만 흠집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진 참외로 만듭니다. 막걸리에 들어가는 원료는 참외 착즙 주스로 정했습니다. 원료는 참외 분말과 농축액, 추출물 등 5가지 후보군 중 선호도를 조사해 결정했습니다. 또 10명 중 9명이 낮은 도수 막걸리를 선호해 알코올 함량은 6도로 선정했습니다. 종류는 보급형 막걸리 성취와 아스파탐 등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은 고급형 성참외주로 2가지입니다. 가격은 보급형 막걸리가 2,500원, 고급형은 4,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역의 막걸리들, 저가의 막걸리들은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고요. 고가의 막걸리들이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금액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저가 막걸리에만 치중할 건 아니고요. 고가의 막걸리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들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외 막걸리 개발은 저급과 유통을 막아 성주 참외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성주 참외 막걸리 2종은 내년 설 이후 대구와 경북 지역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16일 오후 청와대 앞 광장에서 고속화 전철 연결을 촉구하는 상소문을 낭독했습니다. 강 시장은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 미 연결 구간인 문경, 상주, 김천 구간 70.7km의 연결을 촉구하는 상소문을 읽고 이어서 상소문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습니다. 상주시는 12월 말로 예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 2차 점검회의를 앞두고 시민 염원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철도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완료 예정입니다. 정말로 균형 발전을 지방에 있는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려면은 이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중부 내륙철도 허리 끊어진 이 구간을 꼭 연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달 동안 진행한 건강한 구미를 위한 희망의 발걸음 운동을 17일 마무리했습니다. 희망의 발걸음 운동은 지역 내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였고 9분이 아주 소중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이 행사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3차 공모에 구미시와 상주시 등 5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982억 원이 투자됩니다. 구미시는 원평동 일대 금호시장 주변 숙박업 중심의 쇠퇴한 상권을 창업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업종 전환을 유도합니다. 상주시는 서정동 일대에 청년 창업시설을 조성해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합니다. 구미시가 지난 16일 시청 원형 화단 앞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성탄트리 점등식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구미시는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청 광장에 설치한 성탄트리를 점등할 예정입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 16일 구미산단 신성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준우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기업의 사업 재편 사례와 확대 방향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정준우 교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재편의 개념과 심의 및 승인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 현황과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성주군이 2024년까지 379억 원을 들여 성주읍을 문화 중심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성주읍 사무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행정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섭니다. 성주체육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 컨벤션 센터를 갖추며 기존 주차장은 지상 3층 주차타워로 바뀝니다. 또 옛 농협 주차장 부지에는 지하 2층 주차장과 주민 휴게시설을 건립합니다. 칠곡군 의회와 칠곡군이 16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원활한 인사교류와 임용시험 위탁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체결됐습니다. 2021년 제1회 경상북도 축산 정책 분야 시군평가에서 김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산 분야 예산 확보와 예산 집행 적정성 등 축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시책 평가로 진행됐습니다. 김천시는 차별화된 축산 분야 자체 사업 및 특수 시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방역 분야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축산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여자배구 김천도로공사가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을 완파하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도로공사는 광주 원정에서 페퍼저축은행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눌렀습니다. 이날 도로공사 박정아는 팀 내 최다인 18득점과 함께 72%의 공격 성공률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18일 대구 경북 지역은 한낮 기온이 5도 밑으로 밑도는 등 굉장히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